범죄 사실과 관련돼서 선별하고 출력한 것 외에 네, 나머지 정보는 이미지 뜬 거를 다 폐기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방금 처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서 통째로 보관하고 있다는 게 이 이미지 등 자료를 폐기를 안 하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어요. 혹시 이게 그거 아니에요? 검찰 캐비닛이 이제는 전자정부로 바뀌었다던데 혹시 이 얘기 아니에요? 바로 그 이야기예요. 이제 검찰에서 디넷이라는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이미지 등 자료들을 다 원본을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 뭐 온갖 것들이 다 있을 텐데 진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혹시라도 다른 정보를 활용해서 별건 수사를 하지 않을까? 어디서 딴 데서 저렇게 들은 것처럼 그런 걱정도 한편 들고 범죄는 아니지만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그냥 애인하고 주고받는 문자 뭐 부끄러운 이야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런 것들까지 혹시라도 유포는 되지 않을까?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죠? 그런가요? 지금 했던 행태를 벗어나면 뭐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우려가 드는 거예요. 그래 맞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폐기를 하지 않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자료를 활용해서 별건 수사로 활용을 한다. 그럼 당연히 위법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 없다라고 강력히 주장을 해서 다퉈야 됩니다. 처벌해야죠. 그 사람은 또 이렇게 한 사람을 이거 만들어서라도 해야 돼 이거는 진짜. 이거는 아무튼 그래서 과거에 제가 한번 했던 사례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 정치인 사건이었는데 이 정치인이 이제 굉장히 사실은 좀 걱정이 좀 많이 됐어요. 수사받는 범죄 사실 외에 다른 정치인들 간에 주고받은 내용들이 혹시라도 유출이 되면 정치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날까 봐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생각했던 건 뭐냐면 그러면 이미지 복제본을 저장하는 매체를 우리가 준비해서 가자. 우리가 준비한 위장하드에 저장해서 탐색하고 선별해서 출력해서 가져가라. 그 자리에서? 그 자리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요구를 했고 그때 검찰에서도 그거에 대해 수긍을 해가지고 우리가 준비한 저장 매체 이미징 복제본을 거기에 저장을 해서 거기서 탐색을 했어요. 바로 현장에서?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양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며칠 걸리면 어떡해? 그때는 워낙 중요해서 같이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야? 그냥 며칠 동안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바쁘니까 선별 열심히 해가지고 몇 시간 만에 끝내더라고. 그래서 실제 그래서 선별한 정보만 가져가고 저장 매체는 우리가 가져와가지고 그걸 폐기하고 우리가 그 했던 절차가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아예 수사에서 그 복제본을 못 가져가니까 보관할 수가 없겠네요. 이제 그런 문제는 부식시킬 수 있었죠. 그래서 겁나고 우려가 되면 수사받는 경우에는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런 선별 탐색 이런 절차 있는 것도 몰랐다. 얘기도 안 해줬어. 가져가기만 하면 이제 끝이야. 말도 없어. 얘기도 없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피의자나 피압수자가 참여하도록 법이 보장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참여권이라고 하는데 이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불법 증거, 위법 증거. 그래서 증거를 못 쓰게 됩니다. 그건 괜찮네. 그래서 반드시 참여를 하도록 보장해드려 있고 통상 그 압수 현장에서 경찰들이 서류를 하나 내밀어요. 당신 향후에 압수수색 절차에 참여할 거냐? 그러면 참여해도 됩니까? 그럼 시간 엄청 걸려요. 하루나 이틀 걸릴 수도 있다. 그러면 직장도 문제가 되고 시간도 너무 아까우니까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고 참여 안 한다고 이렇게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참여 안 했으면 하는 식으로 얘기하던데. 그런 식으로 약간 유도하는. 이거 봐도 뭐 그냥 뭐 잘 모르실 거고. 그리고 우리가 적절히 우리가 다 알아서 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많아요. 저는 가급적이면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도록 권해드립니다. 자,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진짜 범죄 사실과 관련 없는 증거를 선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 선별을 해가지고 피의자뿐만 아니라 다른 참고인들을 압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참고인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잘 모르니까 핸드폰에서 이게 나왔구나. 그리고 제시하니까 말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른 참고인에 대해서 압박하는 용도 하나. 수사기관에서 도대체 어떤 정보를 압수수색해 갔는지 알아야 자기도 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 일반인이 그냥 그거 참여한다고 해서 그게 뭐가 되고 이런 걸 다 알 수 있나요? 그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나 참여를 했는데 쟤들끼리 막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더니 그냥 다 했대. 이름도 막 이상하게 기호 막 대고 이래가지고 뭔지도 모르겠어. 보통은 추출할 때 옆에서 같이 봐요. 보라고 해요. 이거 사건 관련식에 추출한다.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도 이 증거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압수가 됐구나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어느 범위에 대해서 방어권을 행사해야 될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범죄자가 아니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 내에서 위법하게 증거를 집행을 하는 경우 그래서 이의 제기를 즉시 할 필요도 있고 위법하게 되면 나중에 기억해놨다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될 수도 있고 하는데 이걸 잘 모르니까 저는 이런 것들은 변호사, 법률 전문가가 알고서 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은 변호인을 선임해서 대응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압수수색을 들어오는데 어떻게 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경우 있기 때문에 미리 이제 조사 중인 사건이면 변호인을 선임을 해가지고 그걸 네. 대비를 하는 거고 조사를 예상하지 못한 채 압수수색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저는 그래서 좀 자문 변호사를 좀 둬라. 개인인 경우 뭐 어떻게 그쵸. 자문을 하냐. 네. 돈도 드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개인의 경우 한 달에 2만 원, 3만 원 정도 일정하게 내면 자문을 해주거든요. 그 개인의 경우에는 무슨 영지적 활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몇십만 원 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는 경우에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고 조언을 해줄 수 있으니까 법률 비용에 대해서 일종의 보험처럼 생각을 하시고 좀 투자할 필요도 있죠. 그러겠네요. 예. 원래 호미로만 가리로 먹는다. 아, 그럼요. 그러니까 뭐 사실 몇십만 원 아니면 몇만 원, 뭐 네. 몇백만 원, 이게 아깝다고 했다가 나중에 더 많은 비용이 들잖아요. 수백만, 수천만, 그쵸. 수천만 원. 그러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뭐 이해는 가요. 닥친 게 아니면 잘 안 하시긴 하긴 하는데, 그렇긴 한데. 미리미리 대비하시면 네. 오히려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디지털 증거의 압수 시 예. 주의사항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예비책이 뭔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그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좀 낯선 얘기들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한번 당하는 입장이 되면 굉장히 당혹스럽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아니 나야 뭐 이런 일 당했어?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대비해서 주의할 사항들은 꼭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막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1년에 그 고소되는 건수가 몇 건일 줄 압니까? 거의 100만 건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고소고리 워낙 많기 때문에. 고소고이라고 부르죠. 네. 예. 고소하지 않고 인지해서 예, 수사하는 사건도 많고 그래서 1년에 몇십만 건의 그 사건들이 그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아니면 일반인분도 마찬가지예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항상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아시죠? 댓글 류당부@gmail.com 아니면 전화 2607 02-6200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예. 예,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